나이가 들어도 뇌가 좋아질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뇌 활용법. 오늘 이분들과 함께하는 주제는 바로 머리 좋아지는 법. 머리 좋아지는 법이 오늘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천재였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그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감성과 이성 그리고 신경을 지배하는 뇌. 즉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에 분비돼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노릇을 하는 것인데, 고로 뇌 신경학자들은 시냅스의 수에 따라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뇌의 10%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속설은 다들 들어봤을 터. 가뜩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의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오늘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에선 한의사, 의사 그리고 약사가 말하는 머리가 좋아지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통 머리가 좋다, 뇌가 좀 명석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IQ를 가지고 지능 지수를 보는데, 요새는 창조 지수도 있고 감성 지수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천재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하는 주제는 그냥 지능 지수로 그렇게 국한해서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뇌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요거 잠깐 우리 좀 살펴보고 할까요?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을 통해서 뇌에서 이제 기억이라는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해마라고 하는 조직에서 첫 번째 기억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기억을 다음에 이제 대뇌 피질 쪽으로 전달을 하는데, 몸에서 건강한 경우에는 뇌를 통해서 기억이 잘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단기 기억이 안 되시는 분, 장기 기억이 잘 안 되는 분 안 계시지만, 그런 부분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력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뇌를 보시면 뇌 안에 이제 뇌세포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달러 하나 갖고는 기능을 못 해요. 옛말에 왜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 뇌세포 자체로 이제 촘촘하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신경세포망이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시냅스. 그래서 그 시냅스가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창조를 하고, 그게 다 시냅스, 그게 결국 이제 뇌의 구조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 좋아지는 법은요, 확실히 잠을 잘 자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애들은 한 12시간 자는데 성인은 이제 7시간을 자야 되거든요. 그 자는 이유가, 제가 아까 시냅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냅스가 얼마나 연결이 잘 되느냐인데, 우리가 책을 본다든가 사람 말을 들으면 시냅스가 일단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단기 기억 이런 용어로 쓰 있는데, 이게 고리가 약해요. 그럼 이거를 갖다 계속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하면 되느냐? 그런데 밤새서 그걸 하다 보면 다 까먹어요. 잠을 자야만 이 시냅스가 견고하게 연결이 되고 이게 보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도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나 요새 잠이 없어? 불면증 계신 분은 분명히 치매가 빨리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하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두세 시간 자면서 공부해야 될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기 다 그런 시절을 겪으신 분들인데, 확실히 잠을 좀 충분히 잔 날 시험 본 거하고 못 자고 시험 본 날이 이 성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태 원장님하고 좀 의견을 같이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쉬는 거는 안 되는 게, 뭘 공부를 하고 잠을 자야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안 하면 그러면 안 되고요. 머리 좋아지는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뇌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게 되면 뇌가 쉬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도 해마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한강에서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뇌가 쉬지 못하는,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단 한순간도 쉴 수 없는 뇌에게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는 취지에서 있었던 대회인데요.
김종태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뇌를 잘 쉬게 하는 것이 뇌의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충분히 쉬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머리 좋아지는 법 버려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걸 기억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심포의 기능이 기억을 관장한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쪽이 심포 역할을 하는데 보통 놀부를 보고 심보가 고약하다고 하죠. 무형의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심포만 기능만 강화된 사람 그러면은 몸에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버리는 걸로 봐서는 우리하고는 좀 얘기가 좀 틀리죠. 아니 지금 제가 두 분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머리를 쉬게 하는 게 머리를 좋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는데 계속 쉬어야만 이게 머리가 좋아지겠구나. 혹시 이런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들어오는 자극이 없이 네. 쉬기만 하면은 동물하고 다를 게 없죠. 혹시 뭐 이렇게 한의학의 총명탕 이런 거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로 머리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총명탕 약재 구성을 보시면 이제 백복신이라는 약재하고 원지석창포 세 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약재가 뭐 머리에 쉽게 말하면 보약 계열이냐 그런 약이 아니에요. 기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는 약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이 뇌까지 가는 기운의 길이 막혔을 때 열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 약이 모든 사람들을 머리 다 좋게 한다. 그럼 제가 먹고 있겠죠. 예, 그렇진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지 머리 이름을 정말 잘 지었죠. 총명탕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약은 만병통치 모든 사람 머리 좋게 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기운을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는 머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요즘에 뇌가 좋아지는 뭐 영양제 또는 뇌가 좋아지는 주사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뇌 영양제는 뇌의 기능적인 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서 먹었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뇌 쪽으로 작용하는 혈관 쪽에 그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 항산화 효과에 의해서 뇌의 산소 보급이라든지 그런 쪽에 개선을 시켜주는 피로를 풀어주고 산소 보급을 용이하게 해주고 신경 전달 기능을 좀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약으로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약간 좀 종합해 보면 직접적으로 뇌를 좋게 한다라기보다는 뇌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그 활성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정말 뭐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준 IQ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요? 네. 결국은 그 시냅스하고 똑같아요. 시냅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알아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핸드폰 때문에 이걸 잘 많이 안 쓰는데 쓰기도 좀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운동, 우리 근육이 대부분 이제 여기 머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근육을 골고루 쓰면 이게 머리 두뇌 발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손도 쓰고 그래서 걷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씹는 게 좋아요. 씹으면서 이게 뇌 자극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왜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랬는데 그거를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뇌에 자극이 되면서 시냅스가 활발하게 되면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럼 머리가 나빠지는 생활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면증, 정크푸드 이런 음식적인 섭취 부분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게 네. 뇌세포가 죽으면 원래는 재생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학생 때도. 근데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뇌과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뇌세포가 재생이 된대요. 죽은 뇌세포가. 네.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된대요. 나이가 드셔도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너무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황 원장님 혹시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은 없나요? 예,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어디까지나 항상 똑같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그 기능에 따라서 작용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긴 있어요. 대체로 신맛이 나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시큼해지면서 기운을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오미자, 탄수유 이런 음식들인데요. 물론 그것만 먹는다고 뭐 기억력이 좋아지냐? 당연히 아니겠죠. 예, 이렇게 기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 그대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에서 정을 보강해주는 그런 물질들, 예, 마라든지 아니면 우유, 숙지황 같은 약재들도 있는데요. 역시나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정을 보강해 줌으로써 보강이 되는 그런 작용이 있을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 뭐 원지 석창포 같이 기운의 방향을 뚫어주는 역할, 그것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예, 작용을 할 수 있죠.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거 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놓쳤다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건망증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그거는 그때는 하나 그냥 A4용지 같은 거 노트 하나 놔두시고서 그걸 계속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가지고 가다가 자꾸 보고 하시다 보면은 그 뇌세포가 자꾸 재생이 되고 시냅스가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결국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적절한 운동, 아까 제가 씹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래 걷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여럿이서 같이 하는 춤이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추는 춤 같은 경우가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뇌 영양제 같은 경우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 그리고 인지질 성분,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뇌의 기억력을 좋게 하기보다는 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정도로 이해를 하고 복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네. 하나 더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이게 통계인데요. IQ가 이제 보면 이제 남자 여자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여자가 IQ가 평균 10%도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저기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 남자가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는 게 여자들이 사실 머리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원래.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그거의 하나의 그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은 여러모로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맞아요.